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서남대는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중견주택업체인 부영이 이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서남대 사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서남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업체인 부영이 전주 고려병원과 손을 잡고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영이 제시하는 서남대 정상화 계획의 핵심은 설립자 이홍아 씨의 횡령액 330억여 원을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지병원부터 서울시립대까지 숱한 재정 기여자가 나타났지만 실제 통장 잔고를 제시하며 횡령액 변제를 증명한 것은 부영이 처음입니다. 대학 운영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의 보탬이 되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학이 회계와 학사관리 부정 등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대학을 마냥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3일자로 폐쇄 절차가 모두 끝나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건데 이게 장관 행정 자체 그걸로만 이게 바뀔 사항은 아니죠. 교육부는 예정대로 내년 2월 말까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영의 인수 의사가 서남대 정상화에 전기를 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서남대는 지난 13일 교육부가 폐교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학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떠난 학교 주변 역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학기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은 남원의 서남대학교. 인적이 뚝 끊긴 캠퍼스엔 적막감이 감돌고 설립자 비리로 완공이 차일피일 미뤄져 온 신축 도서관은 아예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변했습니다. 굳게 잠긴 건물 입구마다 밀린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도서관과 강의실에 놓인 각종 장비들 이곳저곳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계절학기 수강을 하는 학생들로 붐볐던 도서관이 학교 폐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처지인 서남대 교직원들은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상황. 답답한 현실에 학생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교수님들과의 교류 또 이제 뭐 학교 내에서 하는 이제 뭐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피해를 받을 거예요. 서남대 폐교의 후유증은 주변 원룸 단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새로운 거처를 찾아 하나둘 떠나가면서 이젠 마을에서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 세입자를 잃은 원룸 임대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학생들이 어저께부터 지금 막 방을 빼고 나가요. 지금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살려야지 교육부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보면 되겠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학생들로 북적였던 거리는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슬럼화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서남대 폐교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 경제가 찬물을 맞았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직 손님이 끊기는 시간이 아닌데도 8시 정도 되면 다 끊기더라고. 많이 힘들다는 거를. 설립자 비리와 부실 문제로 바람 잦아들 날 없었던 서남대. 교육부의 폐교 결정이 남원 지역에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 깊은 생채기를 낸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폐쇄 명령에 반발한 서남대 구성원들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폐쇄 명령이 중지되면 당분간 학사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학교법인 회생과 폐쇄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력 있는 인수자가 나타난 데다 신입생 모집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 중인 상황에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또 대학이 청산되면
사실상 설립자의 횡령액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자녀 재산이 대학 부실의 원인인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점도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설립자의 천문학적 횡령을 관리 감독 못하면서 이걸 면피용으로 서남대학교 폐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싸움을 통해서 기필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태도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의향자가 계속 나타난 가운데 도민들이 상경투쟁으로 힘을 실어줬지만 사태를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조선소처럼 돈의 정치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정치권에서 너무 안역에 대처하는 관계로 지금 시민들도 남원을 떠날 입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교육부의 폐쇄 명령으로 서남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또다시 정상화의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오는 29일 행정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전주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지난 40여 년 동안 600원씩 요금을 올려받아온 사실이 보도된 이후 각계의 반향이 뜨겁습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챙긴 돈이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소리 소문 없이 요금을 최대 600원 내렸습니다. 과거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요금 산정 기준인 운행 거리가 단축됐지만 업체가 지금껏 이를 신고하지 않다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경원동 부근 도로 원표에서 금암동으로 터미널을 옮긴 것은 1973년, 무려 44년 동안 요금을 더 받아온 셈입니다. 누구 챙겨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전년 헌데다 그냥 그 다음에 오르면 그 오른 놈만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못 온 거지. 잘못 온 거지 그거 잘못 온 거지. 그럼 버스업계가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금은 얼마나 될까? 전주 익산, 전주 군산, 익산 군산 노선은 하루 5,000명 안팎이 탑승하는 전라북도 최고의 황금 노선.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퇴근 시간에 입석 승객까지 받을 정도로 돈을 쓸어 담는 구간이었습니다. 몇 분 간격이죠 지금? 익산 군산이 약 10분, 15분 간격. 거의 10,000원이고요. 주말에 엄청 많아요. 통근하는 직장인이나 통학 대학생의 경우 매일 왕복 1,200원을 더 낸 셈이고 연간으로 환산하면 30-40만 원에 육박할 정도. 승객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왕복에서 2번이면 1,200원인데 1,200원을 3년간 다녔다는 거는 이제 거의 몇십만 원 돈이거든요. 이거를 다 내면서 다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버스업계는 부당 징수 요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말을 맞춘 것처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타는 승객 숫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얼마나 타는지 대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갚아야 할 일인데. 하지만 하루 5,000명 탑승을 토대로 환산하면 연간 10억 원. 지난 44년 동안 수백억 원을 더 받았다는 계산도 가능해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방주제에서 고군산 4개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오늘 완전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군산군도 가운데 문여도에서 장자도를 잇는 4.4km 구간의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군산군도 4개 섬을 연결하는 총 연장 8.8km 구간이 왕복 2차로로 완공됐으며 서해 일몰 등 고군산 일대 천혜의 비경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에 올리고 영화 노무현입니다 제작에 투자해 당시 정권의 눈밖에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가 현재까지 조사해 발표한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 1,012명, 단체는 전주시를 포함해 320개에 달합니다. 전북 출신인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이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 임명된 황태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이나 임실군수 등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인사 배려 차원이었던 황 비서관이 8개월여 만에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 경력이 출마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심원면 염전마을 주민들께서 10만 원, 주산리 명동마을 10만 원, 궁산리 궁산마을회 16만 4천 원, 만돌리 정동마을회 25만 5천 원, 두월이 두어마을회에서 33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도천리 도천마을회 16만 4천 원, 월산리 사등마을회 37만 4천 원, 용기리 용기마을회 25만 5천 원, 부안면 상등리 반개마을에서 14만 원, 수학리 반룡마을에서 29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용현마을 37만 원, 수남리 지동마을 20만 원, 준흥리 덕흥마을 7만 원,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요대마을에서 20만 원, 부안군 보안면 상입성마을에서 28만 4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만회마을 14만 원, 우동리 우동마을 17만 5천 원, 익산리 왕궁면 평장리 근남마을에서 20만 원, 왕궁리 신정마을에서 10만 원, 용화리 화곡마을 박영환님께서 1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예술원 소리무에는 오늘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왕기성 명창과 함께하는 송년 국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은 트로트 뮤지컬 개장수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찬장 뮤지컬 한울이 오늘 우진 문화공간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가 전주미술관에서 도자기 등 고미술품 5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음식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군산과 익산 교육지원청에서 정시 대면 진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가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수공예 상품 창작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공예 작가를 내달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진안군은 방학 기간 동안 군정 업무와 공직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행정 인턴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장수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수영 특강반 수강생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영하권을 맴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김제 4도 등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단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